아,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클립이라는 오픈 AI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제 논문 이름은 Learning Transferable Visual Models from Natural Language Supervision이라는 이름이고, 2021년 작년에 ICML에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인 논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논문이어서 가져와 봤고요. 이 논문이 엄청 길더라고요. 막 48페이지 이렇게 있길래 솔직히 저도 다는 못 읽었고 이 동영상에서 되게 설명을 잘 해줬길래 이게 저자가 발표한 영상은 아니고 그냥 누가 요약해 놓은 건데 48분짜리인데 되게 요약을 잘 해놨길래 이 논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혹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이 진짜 유명한 논문이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읽어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오픈 AI에서 두 개의 이미지랑 텍스트 모델을 이제 크게 발표를 했는데요. 둘 다 되게 유명한 논문인데 이제 하나는 클립, 하나는 이제 달리라고 하는 거고 오늘 현재님이 달리를 발표해 주신다고 마침 하시더라고요. 달리 2였나? 아무튼 네. 근데 이제 요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미지를 받아서 텍스트를 이제 유추하는 그런 모델이고 달리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텍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모델이어서 이 오픈 AI에서 작년에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두 개의 이 딥러닝 모델을 제시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저는 이 클립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비주얼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VLP라는 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벌트 같은 것도 그렇고 이 로우 텍스트,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냥 긁어온 정제되지 않은 휴먼 어노테이션이 들어가지 않은 이 텍스트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은 텍스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인 시키는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큰 성과를 이제 거두고 있었습니다. NLP 분야에서. 그래서 이런 인터넷에서 긁어온 가공되지 않은 다량의 데이터를 이제 비전 분야에도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이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인이고요. 근데 이게 이 논문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시한 거는 아니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구글 이미지 검색 이런 데서 긁어올 수 있는 이미지랑 텍스트 페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해보자라는 시도가 이제 이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컨버트랑 벌텍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노테이션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이런 과거의 논문들에서는 이렇게 페어 쌍으로 있는 텍스트랑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거를 이제 어떤 논문에서는 슈퍼바이즈드라고 하고 어떤 논문에서는 언슈퍼바이즈드라고 하고 어떤 논문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드라고 그래서 이거를 칭하는 말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이제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내추럴 랭귀지로부터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슈퍼비전을 얻어가지고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로우 텍스트 이미지 페어로부터 학습을 하는 걸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이라고 이제 여기서 용어 정리를 딱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사람이 하나하나 매노테이션 해서 데이터셋을 얻는 것보다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크기를 키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AI에 따르면은 이미지넷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22,000개 카테고리에 속하는 14밀리언 개의 이미지를 어노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25,000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미지넷도 이제는 엄청 큰 데이터셋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크기를 키우기가 힘든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냥 긁어온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이제 수동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텍스트 슈퍼비전을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셋의 크기를 무한대로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최대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얘가 이미지 비전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움과 동시에 그거를 랭귀지의 레프레젠테이션과 연결하는 방법도 이제 같이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배움으로써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트랜스퍼를 할 때 좀 더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을 이 클립에서 처음 이제 제안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컨버트나 벌텍스 같은 모델들이 있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는 이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이 장점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그냥 한 10만 개에서 20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 크기를 무한대로 키울 수 있는 이 장점을 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새로운 데이터셋도 이제 함께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00밀리언 개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싹 긁어와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제안을 했고요. 400밀리언이니까 몇 개죠? 4040억 개의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새롭게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사용되는 라벨이 있는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MS 코코, 비주얼 지능, YFCC, 백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크게는 있는데 이 앞에 두 개 MFS 코코랑 비주얼 지능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는 높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데이터셋의 개수가 굉장히 작고 YFCC의 백엠 같은 경우는 크기는 큰데 이제 퀄리티가 서로 이제 들쑥날쑥 해가지고 걔네를 다 필터링을 거치면 15밀리언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셋에 비하면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컨버트의 간략화된 버전을 이용해서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한 게 바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클립입니다. 클립은 이제 뭐의 약자냐면 Contrastive Language Image Pre-training인데 이제 랭귀지랑 이미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고 그 프리트레이닝 메소드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용을 했다 해가지고 이 컨트라스티가 앞에 붙어서 클립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도 소개를 드렸고 이 최종 모델도 소개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을 하는가 그 과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논문에서 처음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방법 중에 벌텍스를 사용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 벌텍스는 뭐냐면 이렇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인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미지 인베딩을 이제 뱉으면은 그거를 인풋으로 줘서 이거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만들도록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미지를 넣어서 이 텍스트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해봤더니 요 파랑색이 그렇게 학습을 시킨 거고 이 주황색은 Bag of Words, BOW, 보호라고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그것보다도 이제 효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니다 하고 이제 새롭게 찾은 게 이 Contrastive Pre-training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벌텍스랑 컨버트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 컨버트에서 사용한 거랑 똑같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굉장히 단순한데요.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들의 미니 배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페어가 있는 이 미니 배치, 텍스트 미니 배치가 있고 그래서 얘가 이 어시펍이라는 이 강아지 종류인데 뭐 얘는 이제 같이 페어된 텍스트가 Pepper the 어시펍이라는 텍스트고 페퍼가 얘 이름이겠죠 아마? 네. 그래서 요 이미지 미니 배치 그리고 텍스트 미니 배치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인코더에 태워가지고 얘네 미니 배치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다 뽑아내요. 텍스트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이미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이고 두 번째 이미지의 레프레젠테이션, n번째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이건 첫 번째 텍스트의 레프레젠테이션, n번째 텍스트의 레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쭉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첫 번째 이미지랑 첫 번째 텍스트가 서로 페어니까 얘네가 파지티브 셋이 됩니다. 파지티브 페어가 되고 그리고 이 두 번째도 파지티브 페어 해서 요렇게 이제 n 곱하기 n 개를 다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다이어고널에 위치한
얘네만 이제 포지티브 페어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네거티브 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n 곱하기 n 개의 페어들 중에서 이 포지티브 n 개의 페어의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최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나머지, 즉 n 제곱 마이너스 n 개의 네거티브 페어들의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최소화가 되게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컨트래스티브 러닝인 거죠. 그래서 걔네들의 이 시밀러리티 스코어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옵티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이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를 동시에 학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미지랑 텍스트 멀티모달의 이 임베딩 스페이스를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슈도코드인데 요거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게 이 I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들의 미니 배치고요. T는 텍스트들의 미니 배치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미지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로 쭉 뽑아낸 다음에 걔네를 이제 요거는 그냥 리니어 프로젝션, 그냥 리니어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임베딩 스페이스로 각각을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를 다 닷 프로덕트를 합니다. 닷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 템퍼러처 파라미터고 러너블 파라미터고요. 그냥 스케일링을 해주는 러너블 파라미터고, 그래서 얘네를 이제 도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얘네들의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지티브 페어가 그 맥시마이즈 되고 그 네거티브 페어의 시밀러리티가 그 미니마이즈가 되는 방향으로 이제 얘네를 학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스킴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컨버트에서 이제 요거는 가져온 그 학습 스킴, 트레이닝 스킴이고, 다른 점이 이제 있긴 한데 막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컨버트는 이제 뭐 이미지의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가져왔는데 얘네는 뭐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시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로젝션을, 이 컨버트는 그 논리니어 프로젝션,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어를 여러 개 쓰고 논리니어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논리니어 프로젝션을 했는데 얘네는 그냥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만 썼다. 그리고 이 텍스트랑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거의 안 썼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이라면 이 데이터 수가, 사용된 데이터 수가 컨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그 메디컬 이미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인데요. 요거는 이제 개수도 적고 메디컬 이미지 이용해서 이제 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엄청 많은 웹에서 긁어온 이미지 텍스트 페어로 학습시켰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컨트래스티브하게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단계이고요.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시켰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트랜스퍼를 해서 성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제로샷 프리딕션이라고 부릅니다. 왜 제로샷 프리딕션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그 웹에서 긁어온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가지고 얘네를 차단 학습을 시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파인튜닝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C 파튼 데이터셋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 인코더에 똑같이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C 파튼이다. 그러면 클래스가 총 10개가 있잖아요. 걔네를 다 이 텍스트 인코더에 해서 그 10개의 텍스트 라벨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다 뽑습니다. 이제 플레인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카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10번째 그 클래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쭉 뽑고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닷 프로덕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가장 큰 게 이제 만약에 독이다. 세 번째 거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독이 라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인 튜닝이나 추가적인 그 트레이닝이 전혀 없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도 프리딕션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제로샷으로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그 이 플레인 컬 독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그대로 텍스트 인코더의 인풋으로 보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거를 텍스트 인코더에 넣는데요. 이걸 플레인을 텍스트 인코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a photo of a plane 이렇게 고쳐가지고 문장 형태로 고쳐서 텍스트 인코더에 넣습니다. 칼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a photo of a 뭐뭐 이런 식으로
고쳐가지고 텍스트 인코더에 넣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요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커먼 이슈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동음이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온갖 이미지들 다 긁어왔기 때문에 이제 동음이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라는 단어가 그 땅 파는 크레인도 있고, 그리고 또 영어로 그 날르는 학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 새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음이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데이터셋 자체가 인터넷에서 긁어온 건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예를 들어서 개사진을 올릴 때 글을 그냥 넉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렇게 안 쓰고 예를 들어서 my cute little puppy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문장 형태로 보통 이제 쓰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도 프리트레인한 데이터셋도 구성이 이제 대부분 이 텍스트가 문장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클래스 이름들을 그대로 텍스트 인코더에 태우지 않고 얘네를 뭐 문장 형태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좀 더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추가해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거친 다음에 이 텍스트 인코더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photo of 요것만 이제 추가를 해줬을 때 이미지넷에서의 accuracy가 1.3%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플레인 따로 칼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모든 그 클래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간단한 이제 방법인데 이렇게 accuracy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이 펌프트 텍스트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옥스폴드 3T 패트 데이터셋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 애완동물들을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다 펫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a photo of a 뭐뭐, a type of pet 이런 문장으로 펌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서의 accuracy가 또 올라가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앙상블 러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a photo of a big 뭐뭐로 하나 추론을 하고, 그리고 a photo of a small 뭐뭐 이렇게 해서 추론을 해서 이 두 개를 앙상블을 시키면 또 성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probability space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네 다 스코어 계산한 다음에 그 스코어끼리의 소프트 보팅, 뭐 에버리징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임베딩 스페이스에서의 앙상블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임베딩 스페이스, 이 차원에서 앙상블을 다 한 다음에 이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다 프로덕트를 한 번만 해도 되니까 결국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이제 앙상블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미지넷에서 마찬가지로 이 80개의 서로 다른 컨텍스트 프롬프트를 앙상블을 했을 때 그 애큐레시가 3.5%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조금 의문이었던 게 80개나 대체 뭘 했을지 뭐 어펜딕스에 나와 있겠지만 안 찾아봤는데, 아무튼 80개나 했는데 3.5%밖에 안 올랐으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이 아무도 안 한 거고 초록색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앙상블을 같이 했을 때인데, 이제 딱 봐도 더 이제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조금 인상이 깊었고, 여기서는 이제 진짜 간단하게 photo of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되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뉴스에서 무슨 그 어떤 서술형으로 된 문제를 푸는 그 모델이 처음에 이제 인풋 시퀀스로 let's 뭐 우리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해보자를 이제 스타팅 문장으로 넣어주면은 성능이 확 오른다, 이런 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제 굉장히 네, 탐구할 영역이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이용한 프리트레이닝 방법, 그리고 그 이제 후처리에 해당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단한 트레이닝 디테일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제 이미지 인코더로는 레스넷을 5종류를 이용했고, 그리고 비주얼 트랜스포머를 3종류를 이용을 했고, 조금씩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줬고요.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인데 이제 라드포드라는 분이 2019년에 제시한 스파르스 트랜스포머라는 그 모디피케이션 버전을 이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미니 배치 사이즈 32,768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메모리랑 타임을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스킴을 사용했고요. 그중 하나는 이제 믹스드 프리시전인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얼마나 걸렸냐면 그 레스넷 모델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요건데 요게 이제 592개의 B100 GPU를 이용을 했을 때 18일이 이제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VITL14를 이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아서 그 앞으로의 결과는 이제 다 요거를 이용한 결과를 레포트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실험 결과를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실험이 진짜 너무너무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문이 한 48페이지인가 그래가지고 저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로샷 트랜스퍼의 성능인데요. 이거를 비주얼 엔그램과 비교를 했습니다. 비주얼 엔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2017년에 나온 그거 모델인데 왜 이거랑 비교를 했냐면 이제 이게 유일하게 이렇게 프리트레인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그 트랜스퍼 제로샷으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이제 비주얼 엔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랑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모든 태스크에서 클립이 더 훨씬 월등한 성능을 보여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슈퍼바이즈드 모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라벨이 있는 애들이랑 엔드-투-엔드 슈퍼바이즈드로 학습한 애들과의 이제 비교 결과인데 이제 총 27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 중에서 이게 이제 그 슈퍼바이즈드 모델과 제로샷 트랜스퍼 클립의 성능의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이제 클립이 더 좋았던 거, 파란색이 클립이 더 안 좋았던 거, 레스넷 50, 슈퍼바이즈드 레스넷 50과 비교했을 때 더 안 좋았던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총 27개 데이터셋 중에 16개가 이제 클립이 더 성능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거를 살펴보자면 이제 STL10 같은 경우는 이 클립이 새로운 소타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특이 사항은 얘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뉴 소타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 제로샷 클립이 확실히 이제 좀 우월한 거를 보인 부분이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이 비디오에서의 액션 리코그니션을 하는 태스크인데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요 저자들은 어떤 의견을 냈냐면 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면서 동시에 뭐 벌브를 포함한 그런 내추럴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같이 이제 연결해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태스크에서 그런 우월성을 드러냈다라고 해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셋들에서는 별로 이제 클립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특이하고 특수하고 복잡하거나 좀 추상적인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얘가 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L645랑 이 유로셋 같은 경우는 위성사진 이미지고요. 셀룰라이드 이미지고, 이 패치 카멜레온은 림프노드 튜머 이미지고, 그리고 클레버 카운트는 그 신테틱 씬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프리트레인 했을 때의 데이터가 웹에서 긁어온 것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뭐 메디컬 이미지 데이터는 당연히 거의 없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메디컬 데이터에 대한 태스크에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인 게 이제 당연한데, 그러면 이제 메디컬 이미지만 열심히 따로 모아가지고 구글링을 해서 또 얘를 학습시키면 이제 또 괜찮은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발전을 해야 한다라고 또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제로샷이랑 퓨샷을 비교를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제로샷 클립은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전혀 이제 보여주지 않고 바로 추론을 하게 한 건데, 이제 퓨샷이라고 해가지고 그 각각의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들을 몇 개만 이제 보여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이 보시면 그 각 클래스에 속하는 트레이닝 example의 숫자고요.
예를 들어 4다. 그러면 각 클래스마다 4개의 트레이닝 샘플을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준 상황에서의 퍼포먼스를 레포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얘네들끼리 비교를 보시면 당연히 뭐 슈퍼바이즈드나 셀프 슈퍼바이즈드 이런 애들이랑 비교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이 클립이 제일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제로샷 클립보다 이 원샷 하나를 줬을 때 그러면 오히려 트레이닝 샘플 더 준 건데 왜 성능이 떨어지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퓨샷 세팅에서 트레이닝 example이 주어졌을 때는 거기다가 그 비주얼, 거기다가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를 덧붙여가지고 그 얘네를 그 트레이닝 샘플을 이용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로샷에서는 그 전에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버리고 새로운 리니어 레이어 하나를 그냥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성능이 떨어졌다가 트레이닝 example이 충분히 이제 수가 이제 주어지면은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실험 결과인데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인데 이제 이게 내추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클립이 강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있고 그리고 얘네는 이미지넷의 내추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준 베리언트들인데요. 저는 이제 얘네를 다 처음 봤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 이제 이미지넷 V2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넷이 워낙 이제 고인물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테스트셋이 이미 다 뭐라 그러지? 이미 다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오염된 상태라는 겁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이런 거를 다 너무 해버려가지고 테스트셋이 이미 테스트셋이 아니다 해서 새로운 테스트셋을 제안한 게 이미지넷 V2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넷 테스트셋이랑 이미지넷 V2의 테스트셋이랑 거의 이제 동일하고 조금만 다른데도 이 이미지넷으로 학습한 레스넷 101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이렇게 훅 떨어지는데, 근데 이 클립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추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강인하다, 혹은 뭐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뛰어나다, 아니면은 뭐 바이어스가 좀 덜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나머지 데이터셋도 비슷하게 어떻게 조금씩 시프트가 된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 R 같은 경우는 좀 카툰 그런 비슷한 이미지이고, 오브젝트넷도 이제 비슷한데 좀 더 이제 뭔가 어렵게 생긴 그런 데이터고, 이거는 스케치를 따온 그런 것들이고, 요거는 이제 A가 어드버서리얼의 A인데 이게 그 어드버서리얼 어택 이걸로 만든 거는 아닌데 그냥 이제 바나나는 맞는데 뭔가 이렇게 좀 알아보기 어려운 바나나, 이렇게 속임수를 준 그런 바나나 사진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슨넷 101은 밑으로 갈수록 진짜 성능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인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줌을 이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클립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말고도 실험이 진짜 굉장히 많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 소개를 해드리는 논문이고 코드고 오피셜 오픈 AI 블로그 그리고 이거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유튜브고, 요거는 한국말로 되게 간단히 잘 설명해준 블로그고, 그리고 이거는 영어로 어떤 분이 클립에 대해 브리프 인트로덕션을 한 블로그인데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디스커션 포인트나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제가 놓친 것 같은데 네. 제로샷 vs 퓨샷 여기서 그러니까 학습이 퓨샷을 한 게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만 쓴 거라는 거죠? 어, 어,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제로샷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 라벨을 다 넣고 한 건데, 퓨샷은 제 생각에는 네, 이미지만 쓴 것 같습니다. 이미지만 해서 리니어 레이어 이렇게 딱 하나 하나 더 해갖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은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